안녕하십니까. 취업 멘토링 특강 방송을 진행하는 김성욱입니다. 자,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취업 인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눈과 눈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밑으로 눈, 코, 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취업 인상 두 번째 시간. 자,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취업 인상은 관상이 절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저 대표님 저 관상 봐주세요. 저는 면접관이지 관상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접 인상은 12,000번의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취업 인상을 통해서 나온 통계학적인 수치라는 걸 아시고 관상과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눈 밑에, 자, 눈 저번 시간 했죠. 눈 밑에 뭐가 있을까요? 코가 아닙니다. 바로 눈 밑에 눈물샘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관상 쪽에서 보면 와잠이라고 하는데 눈 밑에 이거를 눈물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눈물샘과 관련해서는 참 보면은 면접장에 딱 들어오면 저는 얼굴을 봅니다. 보면은 눈 밑에 눈물샘이 깊은 여학생들, 특히 면접장에서 울 확률 50% 이상입니다. 뭐 공기업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눈물샘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했더니 얘가 약간 놀랍니다. 왜냐면 그게 잠깐 떠올라가지고 하다가 얘 웃으면서 네, 저는 살아오면서 이게 힘들었지만 하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누구 씨한테는 어머님은 어떠한 님입니까? 하면 진짜 우리나라의 한 80% 이상의 여성 지원자들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이 이런 멘트를 하죠. 울지 마세요. 그러면 이쪽에 눈물을 쭈르륵 흘립니다. 그러면 이 여학생이 여성 면접자가 뭐라 그러냐면 눈물을 다시 닦아요. 왜냐? 면접이지? 하면서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하면 면접관은 평가표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불합격, 이중인격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면접장에서는 절대 우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기업들은 민원인들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민원인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단 이미지 망가지겠죠. 그래서 눈물샘이 깊은 여학생들은 감정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절대 감정이 면접 때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 요 눈물샘이 있는데 또 눈물샘에도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눈물샘이 하얗면 건강한 지원자입니다. 근데 눈물샘이 검으면, 자, 일명 여러분들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눈물샘이 큰데 검어요. 이분은 어떠한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냐면 건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거를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눈 밑에 검은 사람은 어떤 장기가 안 좋나요? 물어봤더니 간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다크서클이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건강 관련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이렇게 하얗게 바르고 가시거나 아니면 건강에 이상 없다라는 대본을 준비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여학생들 참 공통점인데요. 화장법 신기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얗게 해가지고 면접장에 옵니다. 먼저 일본의 가부키 같은 그런 배우처럼 해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 면접관은 그거 아름답다라고 보지 않아요. 거의 남성 면접관들이 많은데 남성 면접관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얘 너무 하얗고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계속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던집니다. 자, 다른 질문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건강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여성 지원자 뭐라고 얘기하면 얘 건강합니다. 단답형으로 얘기합니다. 떨어집니다. 딱 그러면 미심쩍어 면접관이 다시 들어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기분 나쁜 듯이 건강하다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럼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이런 화장법에 문제가 있다고 전 보이는데 이런 여학생들은 볼터치나 최소한 가벼운 색조 화장을 하고 가셔야지만이 계속적으로 건강 관련 질문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눈물샘 이 부분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감정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법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눈물샘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귀밑 대비 눈높이입니다. 자, 이거 뭐 갑자기 또 사진이 뭐 관상 쪽 사진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이 눈과 귀가, 눈이 위로, 귀 위로 가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지원 동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개발을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기업이 좋아합니까? 심지어 이런 지원자도 있어요. 저는 나중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안 뽑습니다. 근데 거의 이런 귀와 눈두덩이가 귀 끝선 위에 가는 분들은 거의 다 이런 답변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커버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면접에서 좋은 그 이미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교육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1 더하기는 뭐죠? 그럼 2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업은 올해 경영방침으로 1 더하기를 3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1 더하기는 뭡니까 하면 귀가 눈이 귀보다 더 높은 분들은 입니다 이럽니다. 아까 3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라니까요. 아, 저는 2라고 배웠는데 자꾸 왜 물어보시죠? 욱합니다. 이러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1 더하기는 산술적으로 2가 맞지만 저는 이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면 오늘부터 1 더하기는 3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는 좀 어떤 유연성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시면 이런 그 인상을 갖고 계신 분은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코평수가 좁고 입이 작고 입술이 얇은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학생들은요, 왜 이런 게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들 용암이 흐르다 굳으면 딱 그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학생들은 뭐냐면 평상시에 숨을 잘 보십시오. 조용히 다시 이렇게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년기부터 코평수가 작아지고 입도 작아지는 거죠. 자, 이런 여학생들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면요. 소심합니다. 세심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 못 냅니다. 그리고 A형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 이거는 80% 이상인데요. 자, 이런 여학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 여학생들은요. 압박 면접이나 어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면접에 대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면접을 망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 화장법 얘기 드렸는데요. 모 브랜드 화장품 회사에 지원하는 여학생이 저한테 면접 전날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저 내일 어디 면접인데 저 면접 좀 한번 봐주세요 해서 그래 와봐 해서 봤는데 그 여학생 코랑 입이 바로 작고 입술도 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했죠. 아, 얘는 압박 면접을 봐줘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막 계속 몰아쳤죠 했더니 계속 울고 울길래 나가 너 이래가지고 불합격이 했더니 울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들어와 했더니 또 들어와서 울고 있길래 제가 그래도 계속 몰아쳤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면접 보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면접 못 봤을 줄 알았죠. 그랬는데 면접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대표님 저 보람인데요. 오늘 면접 너무 잘 봤어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참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 대표님처럼 압박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다 친절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속으로 됐구나 했죠. 왜냐하면 얘가 어떤 그런 기질을 살려가지고 내일 면접 잘 볼 수 있게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뭐냐면요. 얘는 면접장 갔더니 요즘 누가 압박 면접합니까? 면접관들이 재미있게 좋게 얘기하니까 얘는 압박이 없네? 왜냐면 그 전날 너무 당했죠. 이분들 좋네 하다 보니까 얘도 말이 많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은 또 얘 말 잘하네 하니까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 괜찮어 해서 이 친구 2013년 4월 1일 날 미샤라는 화장품의 회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저는 뭐냐면 취업 교육은요.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에 따라 어떤 면접 교육이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입술이 얇고 입이 작고 코평수가 좁은 여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박 면접을 연습하시면서 이겨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사진에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 얼굴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면 입술 끝과 턱 사이가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존심과 관련된 건데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평상시에 제 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두고 보자. 이놈이 늘어나죠. 자,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습관이 돼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떤 저는 이래야 되면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같이 융화할 수 있는 방향의 대본을 만들어서 면접 보러 가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입술 엄청 두껍죠? 자, 여학생 입술입니다. 얼굴은 제가 가렸는데요. 자, 제가 입술 두꺼운 여학생, 입술 두꺼운 지원자 왜 거론을 했냐면 입술이 두꺼운 지원자의 경우 거의 80, 90%가 성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도 잘 먹습니다. 물론 80, 90%라고 했는데 여학생의 경우는 웃을 때 이렇게 웃습니다. 허허허 되게 마음이 넓게끔 웃는데 제가 한 지방대학교에서 컨설팅을 취업시켜달라고 어떤 여학생이 왔었어요. 근데 이력서를 봤더니 자격증 얻고 미생물학과 나왔는데 토익 점수 705점. 자,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나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왜냐하면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얘 장점을 찾아보려고 계속 얘기를 했죠. 컨설팅은. 장점이 없습니다. 근데 2시간 딱 지날 때 제가 물어봤죠. 입술 딱 보니까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너 술 좀 잘 먹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량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저 소주 6병 마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여학생이 소주 6병 마시면 좋은 건 아닌데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됐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더 놀래요. 아니 대표님 뭐가 됐다는 거죠? 저 취업시켜준다고 하셨잖아요. 너 소주 6병 마시니까 취업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묻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주량이 좋으니까 미생물학과 나왔으니까 주조회사, 술 만드는 회사 쪽으로 가봐 했어요. 자, 내가 입사정서 써줄게. 그래서 뭐라고 써줬냐면요. 저는 보혜양조의 입세주를 한 병 마시면서 보혜양조를 생각했고 2병째 마시면서 보혜양조의 품질 관리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6병을 마실 때 정신은 혼미했지만 보혜양조에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정서를 냈는데 합격했습니다. 스펙 없이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 저는 면접 교육은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입술이 두꺼워서 성격이 좋아서 면접 잘 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면접 때 그 대표이사님이 이랬대요. 야, 너 이렇게 성격 좋은 애 어디 갔다 왔어? 너 내일부터 출근해. 그래서 이 친구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입술이 두껍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세요. 또 술을 잘 먹는데 난 스펙이 없다.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주조회사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을 가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장점을 찾아내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해드렸죠. 취업 성공의 답.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직업방송 취업 멘토링 특강과 함께 하시면 취업 반드시 찾아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취업 인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얼굴에 국한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스처나 말투나 문장들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면접과 관련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면접에서 소화할 수 있지만 자, 취업 인상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취업 인상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간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얼굴이 뭐냐면 우환 있는 얼굴, 일명 카드값 내는 날 얼굴이라고 저는 강의 때 하는데요. 어둡죠? 그러면 이 여학생들 뭔 생각을 하냐면 성형수술 생각합니다. 알죠? 입꼬리 수술. 자,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올리십시오. 피자. 저는 피자법이라고 하는데 얼굴 피자 한 판 올리면 한 달만 하시면 입꼬리 올라갑니다. 저도 한번 보실까요? 올라갑니다. 연습을 하면. 근데 여러분들 자꾸 성형에 의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들 좋은 인상을 줍니다. 웃는 얼굴이죠. 여러분들 제사상에 올라가는 돼지 얼굴 보십시오. 웃는 돼지 얼굴이 더 돈을 더 비싸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일하는 얼굴을 가지시면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하냐? 이런 것들 언제 하느냐? 이렇게 마사지를 언제 하느냐면 잘 때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제일 어색한 시간이 어딜까요? 아침이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화장실 가서 올리세요. 계속 하시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어색할 때도 웃으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취업 인상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나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놔주셨나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꾸준한 연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합격하는 취업 인상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거 재미로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취업 인상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